안녕하세요. 4월 13일 일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은 5월부터 리얼 아이디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미국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관세는 일시 제외됐지만 반도체는 별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사망자 명단에 올려 사회활동과 복지를 박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경찰들이 이민 단속 권한을 요청하면서 캠퍼스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명 추방 계획을 세우며 아이스가 제3국 송환까지 준비 중입니다. AI 핵심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데이터 센터 비용 상승과 해외 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샌더스와 AOC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억만장자 정치에 반기를 들며 서민 중심 운동을 확장 중입니다. FTC가 메타와 인스타, 왓츠앱 인수를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하면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 종료를 발표하면서 남은 예치금을 환불하지 않기로 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웨이모 안에 손글씨 채용 쪽지를 남긴 일이 SNS에서 30만 조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노동자층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와 공공서비스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면서 건강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산불 고온 등으로 인해 AQI 지수가 높아지며 야외 활동을 삼가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더 이상 일반 운전 면허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리얼 아이디 제도가 마침내 전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는 5월 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리얼 아이디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리얼 아이디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지만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으며 국토안보부 DHS의 기준을 통과한 공식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없는 일반 운전 면허증만 가지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유효한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리얼 아이디 없이도 항공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면허증만 가지고 공항에 간다면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얼 아이디 법안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됐고 본래 2008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의 반발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무려 10여 년 넘게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예 없이 5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일반 운전면허증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주 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연방정부 청사, 군사시설 등 연방 관할 장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리얼 아이디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주 운전면허국 DMV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출생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빙 자료 같은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신분증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민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상호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전격 제외됐습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글로벌 기기들의 가격 급등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아람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어제 스마트폰, 노트북, 메모리칩, GPU 등 주요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아이폰, 갤럭시, TSMC 칩 등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가 IT 제품들의 소비자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면제는 일시적 유예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적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반도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아람 기자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가격은 당장은 안정됐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기술 전쟁의 긴장은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국을 통해 살아있는 이민자 6,100명을 고의로 사망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이민자들은 합법적 노동과 복지 수급이 차단됐고 사실상 미국 내 생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전략에 반대한 고위 기술 책임자 그렉 피어리는 보안요원에 의해 퇴출됐으며 일부 직원들은 조치의 불법성과 인권 침해를 우려해 사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명단엔 10대 청소년도 포함됐으며 법적 사망 증거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내부 고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 기록 조작이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요 공립대학 3곳이 자교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과거 민감 지역으로 분류돼 단속에서 제외됐던 대학 캠퍼스 정책의 중대한 전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드산티스 주지사의 반이민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주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한 첫 해 무려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 추방 건수인 40만여 건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범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네, 이번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수치로 1년 안에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를 달성하기엔 예산, 인력, 그리고 법적 절차 등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는 국토안보부와 매일 전략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본국이 수용을 거부한 140만 명에 대한 대규모 작전도 계획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추방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ICE는 올해 약 24만 명의 이민자를 체포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방 건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약 21만 건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도 추진 중인데요. 이미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리고 르완다로의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잘못된 추방이 이루어지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제동도 거세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와 뉴욕, 그리고 보스턴의 연방 판사들은 이민자에게 충분한 보호 절차 없이 제3국으로 보내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고문 위험이 없는 국가로만 보내야 한다며 지침을 수정했지만 24시간 내에 이민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 목표지만 현실적 장애물과 법적 논란 속에서 그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윤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공지능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중국산 부품에 대한 145% 고율 관세가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AI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AI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나 GPU, 냉각 장치, 건축 자재 등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로 인해 비용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로 인해 AI 센터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억만장자 반대 투어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권위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비판한 샌더스는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억만장자들의 정치 영향력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독립 후보 육성을 통해 양당의 자금 지배 구조에 도전하려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돈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노동자 계급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메타를 상대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을 위한 불법 전략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이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본격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빅테크 규제 재판으로 결과에 따라 메타의 분할 명령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메타는 우리는 틱톡, 유튜브, 아이메시지 등과 경쟁 중이라며 반박하지만 FTC는 경쟁 앱을 인수하거나 고사시키며 소비자 선택권과 프라이버시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메타가 실제로 어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달 5일 스카이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남아있는 이용자 예치금은 환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용으로 스카이프에 돈을 충전했던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안 하면서도 돈은 돌려두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나 온라인 통화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면서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서비스 종료 시 정당한 환불 또는 적절한 대체 수단 제공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안에 손글씨로 채용 쪽지를 남겼고, 이 사진이 SNS에 올라와 30만 회가 넘게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AI 음악 프로젝트에 함께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함이라는 단순한 문구였지만 실제로 60명이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데이트 상대를 찾는 쪽지도 등장하며 복잡한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방식이 의외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마케팅을 보고 Respect the Hustle, 열정의 경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린 카운티에서 저소득 가정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인해 노동자층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와 공공서비스에 연쇄적 충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에서 생활 중인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렌트 컨트롤, 세입자 보호 정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존 고소득층의 반대로 대부분 거부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5시간에 걸친 연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후 트럼프는 심장도 영혼도 인지 능력도 모두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를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체중, 혈압 등 기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건강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생물과학 조교수 나탈리아 두케 웰켄스는 스트레스는 원래 포식자로부터 생존을 돕기 위해 생긴 반응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그리고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체중 증가, 면역력 저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트레스가 전염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완화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하냐 브랜들 연구원은 새들도 스트레스를 느끼면 움직임이 좋고 집단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니 교수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과도하게 겹쳐질 경우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스트레스 전염 예방 실천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가 불안을 완화합니다. 과도한 감정에 휩쓸릴 땐 잠시 물러나 심리적 여백을 만듭니다. 산책, 그림 그리기, 반려동물과의 시간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되 자기 감정과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등 서부 남부 일부 도시에서 대기질 지수 AQI가 100을 넘어 민감군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과 기상청은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한 그룹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는 산불 연기, 고온 건조한 날씨, 차량과 산업 배출가스가 지목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악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신감의 부족도 마찬가지로 전염된다고 합니다. 오늘 자신감에 찬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